안녕하세요. 한창 신혼생활에 빠져있는 30대 스튜어디스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10년 이상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 들어간 것은 운이 좋았는데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취직하여 최연소 승무원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이 직업을 가지게 되어 많이 실수를 하고 고객에게 상처받는 날도 많았지만 이젠 시니어가 되어 후배들을 이끌며 열심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누비며 많은 추억과 경험을 쌓아 지금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남편을 비행기 안에서 만나 이제는 10년 이상을 함께하면서 정말 다양한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겪은 일들로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겠지만 아직도 현역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털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제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자랑을 한다면 어딜 가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남들이 말하는 대로요. 얼굴이 예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혼혈이거든요. 프랑스인인 우리 아빠와 프랑스에서 유학하시던 한국인 엄마가 만나 절 낳으셨죠. 10살까지는 유럽에서 살던 제가 이후로는 쭉 한국에서 지내면서 지금은 완전히 한국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혼혈아였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남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많이 받았죠. 특히 아빠가 유럽 혼혈로 아프리카인 혼혈이어서 제 피부가 좀 어둡게 생겼어요. 한국에선 백인 혼혈보다는 흑인 혼혈들이 더 드물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런 관심에 부담스러울 때도 많고 편견이 담긴 어린 아이들의 말로 상처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적응하기 어려워서 불편했던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낯설다거나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냥 흑인 혼혈을 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뿐이죠. 그걸 알고 있기에 저도 부모님의 충석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의 사랑 덕분에 현재는 완전히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얼굴이 예쁘니까 어릴 때부터 별명이 흑진주로 불렀어요. 유럽에 살 때도 그랬지만 한국에 온 이후에도 특별히 인종차별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물론 가끔 제가 혼혈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먼저 제게 다가와서 절친절하게 대해주곤 했었어요. 그런 좋은 기억 때문에 계속 한국에 머물게 된 전 중고등학교 시절엔 학교에서 제 팬클럽까지 몰고 다녔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녀서 그런지 사람 대하는 걸 좋아하던 전 제 장점을 살려서 항공 서비스과에 진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프랑스에서 지내며 영어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고 한국말도 잘하다 보니 언어 장벽도 없었고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비행하는 게 무척 흥미가 있었거든요. 영화살이라도 있는지 나다니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제겐 스튜어디스가 딱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항공서비스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말 운이 좋게도 곧바로 취업을 하며 20살 나이부터 승무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비행을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라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두고두고 생각나게 할 만큼 힘든 진상 승객들도 종종 계시지만 대부분 나머지 승객들은 전부 좋은 젠. 여행을 떠나는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열망은 당연한 것이었다. 몇 년 동안 친절한 승무원으로 선출되어 승객을 환대했던 나는 회사 안에서 소위 눈에 띄는 인물이 되었다. 최연소 승무원 타이틀만으로도 유명했지만 내 혼혈 출신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았다. 그 결과로 동료나 선배들뿐만 아니라 남성 승무원들까지 모두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 중에서 내게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인 한 남성은 내 동료인 우진 씨였다. 비록 우진 씨와 나는 동기지만 그는 내보다 4살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중에도 우진 씨는 어려워하는 나를 많은 도움을 줬다. 동료끼리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하나 우진 씨는 특히 오빠같이 친절히 대해주었고 그에게 항상 감사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하며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되었고 어느 날 장거리 비행에서 우진 씨가 내게 고백을 해왔다. 그는 항상 나를 지켜보다가 좋아했다고 했고
나 또한 우진 씨를 싫어하지 않았다. 우진 씨는 나와 너무 닮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전 우진 씨와의 연애가 시작된 이후로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만나게 된 때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후 연애를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다른 항공사로 이직을 하면서 서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전에는 매일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했지만 떨어져 있는 쪽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사귀다 보니 누구나 우리가 연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상사가 되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회사에서의 스카우트 기회를 잡아 이직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진 씨와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난 동안 큰 싸움도 없었고 모든 것을 잘 맞춰주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차 친구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이제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이 있지만 아직 양쪽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기에 이제 만나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니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고 같은 직장에서 사귀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었고 부모님을 만나야 했어요. 양쪽 부모님이 국제 결혼을 하셔서 사이가 좋아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제 자신이었어요. 그동안 호감만 받아와서 어른들이 혼혈을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20년을 살았기에 한국 사람으로 인식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혼혈에 대한 차별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집에서 혼혈이라는 점에 대해 걱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정말 놀랍기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예전 사람들이셔서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아들이 외국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셨던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혼혈이니 한국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겠죠. 아마 우리 부모님도 직접 보시면 안심하고 환영해 주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만약에 만나보고 싫어하시면 어떡하지요? 정말 걱정돼요. 남자친구가 한국 어른이 좀 보수적이라고 했던데 경험이 약간 그렇게 비열할 수 있더라도 제 느낌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 시댁 방문을 준비해야 했죠.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최대한 보수적인 분위기에 맞춰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고 한국식 예절도 실수 없이 지키기 위해 엄마를 붙잡고 몇 번이고 연습을 했죠. 그런데 그 노력과 긴장 때문에 첫 인사를 하러 가던 그날 생전 처음으로 모욕을 들었어요. 백인 피가 섞였나? 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요? 내 여자를 데려와도 이런 것을 하는 건 못 믿겠어요. 혼혈이라 그래서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유 하물며 섞인 게 흑인이었어. 그럼 이거 완전 잡탕이구만. 나 참 기가 막혀서 얘 너희 부모는 염치도 없다니 어떻게 귀한 3대 독자 우리 아들한테 잡탕으로 섞인 딸내미를 들이밀어. 아니 보면 이처럼 반대 안 한다니 엄마 진짜 왜 그래. 제발 말조심 좀 하세요. 생전 처음 듣는 원색적인 모욕에 전 기껏 잘 보이려 노력했던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제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기도 전에 저도 모르게 먼저 말이 튀어나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겠는데요. 말은 좀 가려서 해주세요. 저 결혼 허락받으려고 온 거지 저희 부모님 욕먹이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 죄 없는 저희 부모님 욕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혼혈이라고 무시하고 그러시는 것 정말 무례한 거예요.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런 말씀하신 거라고 해도 제대로 사과해주세요. 뭐 사과 허참 기가 막혀. 내가 이럴수록 내 부모 더 욕먹이는 거야. 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원래 한국에선 결혼할 땐 여자가 숙이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감히 사과를 해달라고. 딱 봐도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알겠네. 엄마는 한국 여자라면서 아요. 백인 피가 섞였나? 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요? 내 여자를 데려와도 이런 것을 하는 건 못 믿겠어요. 근데 어떻게 흑인이랑 결혼한 거야?
내 부모님은 허락했어? 대단해. 내 부모님은 흑인이랑 결혼 안 시켜줄 거야. 비행기 타는 애들은 별짓 다 하고 있대. 너도 마찬가지야? 흑인이라며 차별하고 무시하는데 너희 어머니가 너를 더러운 여자 취급했대. 너도 많은 소리를 듣는구나. 그렇게 노골적인 차별을 당하는 건 처음이었어. 예비 시어머니가 너희 가족을 무시하는데 참을 수 없었어. 하다가 어쩌다가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익숙해 보였어. 지금 처음 만난 게 아니었던 것 같아. 한참 동안 많이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이 얼굴을 어디서 봤나 싶어 뚫어져라 보다가 어느새 그분이 나와 하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뚫어져나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너 내가 한 말이 기분이 나쁘다고 느낀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얼굴을 그렇게 과감하게 쳐다보니까 이러는 거야? 봐, 벌써부터 이런 행동을 보면 크기 딱 맞춰서 맞출 수 있어. 아무리 거칠게 키운 집에서 자랐더라도 그래도 어떤 개념은 지켜야지. 넌 어른 얼굴을 이렇게 무례하게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듣지 못한 모양이야? 어디서 그런 어른 얼굴을 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야, 너 이상하다 뭐 어디서 봤더라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인가? 역시 내가 자신을 너무 과감하게 보는 게 이상한 것 같았는지. 함께 눈싸움을 하는 것 같았어. 제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무슨 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그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 후로 오래도록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봐야 했어요. 분명 익숙한 고함 소리의 얼굴인데 생각이나 말이 날 듯 말 듯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게 되어서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어떻게 참았어? 아, 맞아요. 그 마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 외국인이랑 그렇게 합쳐주고 있었지. 그 대화가 생생하게 떠오르네. 너무 기뻐서 그때처럼 박수를 치고 말았어. 그때 상황이 생생해서 자꾸만 예비 시어머니를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어. 그날 것처럼 기억이 새록새록해서 무의식적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보았던 것을 입 밖으로 내뱉어 버렸어. 엄마, 아빠, 남자친구까지 피눈물 나도록 충격받고 굳어버렸어. 나도 말을 뱉은 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 생각해보면 그때 떠오른 예비 신모의 기억으로 인해 깽판을 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벌써 2년이 지나버렸는데도 그 순간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니 별일이야. 그날로 돌아가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직장에서 이 비행기에서 정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 비행기는 가까운 곳으로 향하는 5시간가량 짧은 비행이었는데 그 5시간 동안 5일만큼 끔찍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는 다시 그날의 스트레스가 떠오를 정도였지만 여러분을 위해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비행기상에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휴양지로 가는 5시간 정도의 비행 스케줄이었고 저는 그 비행을 즐기며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비행기에 이상한 커플이 있었어요. 그 커플은 탑승할 때부터 이상하게 행동을 하면서 승무원들에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로의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며 승무원들을 괴롭혔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다른 승객을 도와주느라 몰랐지만 그 커플에게 가까이 있던 다른 승객은 비행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진을 빼면서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비행 시작 전부터 업그레이드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들과 함께 똑같은 비행기에 탔던 여성은 이코노미로 탑승했는데도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달라며 남편과 놀았죠. 이 사람이 무슨 이름이든 어떤 비행기에든 시끄럽게 욕을 하는군 그뿐이야. 요즘에도 어머, 그때 엄마가 같이 탔었죠. 일행의 비행기 여행으로 힘들게 요구를 받았죠. 정말 잊지 못한 그날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며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비즈니스 이야기를 꺼내니 눈동자가 흔들려서
나도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커플은 비행 전부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며 좌석 업그레이드를 요구했어요. 비행이 시작되자 진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륙 전에 서비스가 안 돼서 술을 달라며 계속해서 주장했고 제한된 양의 주류를 넘어 2잔씩 요구했어요. 주변 승객들이 짜증을 내며 그들의 행동에 화를 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류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보다 더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 커플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일반적인 커플들은 대체로 비슷한 나이와 국적을 갖고 있지만 그 커플은 중년 여성과 젊은 외국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연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서로 팔짱을 끼며 다정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들이 연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인종과 나이를 초월한 사랑은 불법이 아니지만 그 두 사람은 분명히 다른 이들에게는 상당히 이상스럽게 보이는 커플이었습니다. 저희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는지 다른 승객들조차도 그 두 사람의 진한 애정 행동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허니하며 서로를 껴안고 쓰다듬는 그들은 안전벨트조차 올리지 않을 만큼 서먹하게 바빴어요. 그 순간까지는 그냥 특별히 사이가 좋은 애틋한 커플로만 생각했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상황은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애칭과 폰까지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애정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답니다. 그 두 사람은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공중에서도 과감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서로 쪽쪽거리며 뽀뽀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조용해지자 둘의 뜨거운 키스가 시작되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연인이 아닐지도 몰랐을까 생각했던 승무원들도 이제는 두 사람의 놀라운 키스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의 관계를 의심밖에 못했어요. 이런 항공기 안에서 누군가가 공중에서 키스하는 상황은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서로 더 가까워지고 키스를 하며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비행기 안이 자기들의 집인 것처럼 행동하며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주변에 다른 승객이 없었다면 아마 옷을 벗을 정도로 사랑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더러운 행동으로 주변 승객들은 경악했고 옆좌석 승객들은 좌석을 옮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직접 이들에게 제지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우리 비즈니스로 보내주기를 요구했다.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며 우리를 놀라게 한 그들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줬다. 이처럼 충격적인 진상 승객은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제 모친이 애정 부인이 되실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저희 가족은 2년 전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격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 사이에서도 그분들이 부부 사이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해봤지만 진짜로 멀쩡한 남편을 두고 이렇게 심정을 놓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생각이 다시 떠오르자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얼굴이 찡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감정을 숨기려 하지는 않았지만 상대가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혼혈이라고 난 일이 무척 기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비 모친은 그 순간을 모른다는 것인가 아니면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까지 들려버렸는지 자신에게 몰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다시피 너 언제까지 그런 말을 계속할 거야?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상상하면 안 되잖아. 언제부터 외국인이랑 키스하고 이러고 다님? 그 말은 현실성이 없는데 너도 그런 걸 믿겠니? 정신 나간다 짓을 아무 소리나 지르네 신경 쓸 것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감각은 정말 뛰어나니까. 그러나 당신이 지금 이렇게 소리친 목소리도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 순간의 기억도 말이에요. 해당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로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고래 소리를 질러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애인은 차분하게 대처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엄마와 닮았다고 생각한 걸까? 아니, 엄마가 비행기를 타려면 내가 일하는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야지. 다른 비행기를 왜 타나? 우리 아들과 너는 다른 비행기를 타는데 내가 왜 내가 일하는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야 하나?
우리 아들이 할인도 해주는데 그건 말이 아니야.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비행기를 타는 건 자식이 일하는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을 거야? 당연하지, 뭐야. 애인이 계속 말한 나는 다시 생각했어. 아, 그때의 승객이 내 어머니였다는 걸 알았어. 저 두 사람은 나이 차이로 엄마와 아들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니 천년의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았어. 하지만 아버지가 건강한데 아들처럼 보이는 애인을 만나 그런 짓을 하고 다니기는 싫었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몰래 바람을 피면서 사는 걸까? 톡 쏘아 얼굴이 그렇게 말하자그러자들로 넘어니 천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나라고 그런 소리를 다 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나가서 놓치는 것이 아닌가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런 추한 장모 모모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었고 예비 시모가 그 여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결혼을 깽판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은 부모님의 욕설과 소리 없는 헛소리로 인해 내가 받은 모욕을 돌려줌과 동시에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말을 멈추지 않거나 방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마침내 숨겨진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시댁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이미 멘탈이 나간 남자친구와 충격받은 예비 시모를 보고 있는 아버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는 정말 그렇게 했어? 밖에서 젊은 외국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운 거야? 아니야.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아니,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한테 싫은 말 좀 했으니까? 너, 무슨 소리야. 그놈 신나. 너 같은 놈은 정말 큰일 날 거야. 내가 내 회사에 고발해서 너 회사 방출될 수도 있어? 정직과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 넌 정말 큰 죄를 범했어. 정말 아닌 거야. 나 만신창이 아니야. 우리 진아야.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어? 외국인이 뭐가 중요해? 아, 그 외국인 말했잖아. 한국어를 엄청 잘해서 한국에서 일을 한다고 했어.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아. 술집에서 만난 얘기야. 사실 외국인이 일하는 술집 있는 거 어디서 들었지? 그런 술집에 간 적은 없어. 그 외국인 남자가 정말 주기가 좋아 보이더라. 혹시 어디서 만났어? 술집 아니라고 알고 있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됐어? 다른 남자가 기혼 여성을 만나 위약하고 있어? 내 예비 시모가 그런 술집에 자주 가는 건 처음이 아니더라. 아마도 그날 난 너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확신은 없지만 우연히 밀치는 그 외국인 남자 스타일을 보고 이야기하고 추측했는데 남자가 그런 말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러한 일을 하는 남자가 리즈니까 실망스러워. 아버지는 아내가 만난 연인을 비행기까지 태우는 것을 생각하며 화를 내어 등을 잡고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얘야, 이 여자야, 내 말을 믿지 않아. 정말 죽고 싶어. 난 너를 지금 죽이겠어? 너가 얼음 사람을 만들어 죽이려고 의도했네. 너를 내가 방치하지 않아?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런 예비 아버지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완전히 고립된 것처럼 보이며 보복을 하려는 듯하여 즉시 나를 죽이려는 듯이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한 번 때리고 폭행당해 고소를 당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서비스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내 몸에 상처를 입힐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비행을 생각하면서 얼굴에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예비 시어머니가 나에게 손을 대기 전에 내 말을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너 쫄아. 만약 죽어야 한다면 식사부터 해라.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때리려 하거나 폭행을 시도하면 경찰을 불러 고소할 것이다. 수학을 주겠다 해도 고소할 것이다. 그리고 인내심도 다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보여줄 것이다. 나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한다. 이제는 그냥 인정해야 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아드님과 아버님은 이미 아줌마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을 믿고 있지만 왜 아줌마가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있나요? 그렇게 더 필 일이면
제가 말도 안 꺼냈겠죠. 얼마나 진실이었을까요? 2년이나 지난 일이라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줌마 그때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였죠. 5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둘이 여기저기 더듬고 있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젊은 부부도 그 정도는 못할 텐데 그런데도 아줌마는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네요. 아줌마가 참 기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도 그때의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도 멈추라고 했는데 둘이 점점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자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소리쳤죠.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정말 다 기억하는데 왜 그 사람이 우리 엄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알죠. 2년 전 저는 정말 놀랍고 기이한 승객을 만났다고 말했었어요. 우진 씨도 기억하죠? 아마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그때 승객들의 명단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진 씨는 아직도 못 믿고 있나요? 그럴 리가 없어.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나의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가족은 이렇게 몰래 애인을 만날 리도 없고 아들뻘인 젊은 외국인 남자랑 만날 리도 상상할 수 없어. 그 마음은 이해가 돼. 나도 그런 짓은 할 리가 없어. 우진 씨한테 미안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우진 씨의 어머니인 줄 몰랐어. 결혼하겠다는 그 말에 참고 싶었지만 안 되더라고. 어머니가 내가 혼혈이라며 왜 날 물리시는지 이해돼. 우진 씨는 어머니와 안 닮은 건가? 아니면 아직 우진 씨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건가? 10년 동안 만나도 우진 씨의 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충격적이야. 그래서 너무 충격이야. 피해 보상을 받고 싶어. 미안해,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우진 씨도 바란 게 아니었을 텐데. 하이, 미안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그런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진 씨, 지난 10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진 씨의 어머니의 당부를 따르기로 했어요. 제가 한국인을 만나서 어머니와의 취향이 비슷하면 어쩔 수 없겠죠. 지난 10년 동안 너를 실망시킨 적이 있어요. 넌 훌륭한 남자친구이고 훌륭한 남편이 될 자질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파혼하는 것이 낫겠죠? 내가 엄마와 인연을 끊고 살 거예요. 너 없이는 정말 죽도록 힘들겠지만 우리 사이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런 결정은 제 담임이 아니야. 우진 씨와도 다른 사람이라 해도 우진 씨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한 말이 이젠 이루어질 것 같아요. 부모의 그 자식으로 인해 되는 것이니까요. 이 인연은 우리 아들과 맞지 않아요. 야, 우리 아들은 맞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엄마,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아직 너 입으로 할 말이 많이 남았나 봐. 이래도 되겠니? 자식들 앞에서 젖다리로?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아들을 파혼시키고 자식 앞길 망치고. 내 자식이니까, 당신 자식이니까 좀 말려줘야지. 왜 가만히만 있어? 내가 벌린 일을 날 수습시키라는 게지? 엄마,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 나이에 왜 이러는 거야? 가도록 바깥으로 나가서 엄마 만날 때면 뒹굴고 며느리들 사람한테 들키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고쳐들 수가 있어? 우릴 이혼시키려고? 어휴, 진짜 집안 꼬라지처럼 망치려고 했니? 어쩌다 우리도 이혼하겠다고 그랬니? 차차차차, 그러던가 봐. 정말 엄마 신뢰가 그랬나 보지? 참을 수 없게 분하신 남자친구의 아버님마저도 참다 못하고 미리 예비 시어머니 비난하기 시작하시고 결국 그날 집은 완전히 뒹군 채로 남겨졌어. 그때 엄마 앞에서 참았다가 그냥 조용히 파혼하지 말고 뭔가 해볼 걸 그랬네. 어쩌다 뻔뻔했던 예비 시어머니 생각하니 기억이 새록새록 남아. 그 나이에 이혼해서 나를 버릴 것 같아 끔찍해서 두려워했나 봐. 생각해도 소름 돋게 끔찍했어. 재탄만 하게 바빴어요. 이건 다 내 탓이다. 그래, 너네 집은 잡탕집이라고 남의 집을 콩가루 사는 집안으로 만든다.
좋냐? 응, 어디 거지 같은 너네 집구석이라 우리랑 수준이라도 맞출까 싶어서 그렇다. 아휴,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 쉽게 내줄 줄 알았다고 그런 생각도 없으니까 꿈 좀 꾸라.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이지 않는다. 차라리 나가 죽어라. 엄마 제발 그만해요. 엄마가 죽을 때까지 쪽발이로 살 것 같아요. 엄마가 진짜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아, 진짜 말이 안 통해. 기가 나쁘시네요. 아니면 제 말을 이해 못하셨어요. 저는 결혼 안 한다고요? 당신 아들이랑 결혼 안 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돌봐주지 마세요. 저도 당신 같은 시어머니 모시기 싫으니까. 이게 진짜 끝까지 어른 앞에서 말을 대꾸하고 있어? 대체 무슨 말을 해야 이해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예비 시어머 때문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고집스러울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정도였어. 그 뻔뻔함과 고집은 제가 다시 태어나도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짜증났어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어차피 파워는 확정된 상황이라서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았어요. 자기야, 아줌마. 제가 그래도 잠시 인연이 될 뻔했던 사이에 정말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데 앞으로 좀 조심하며 사세요. 비행기는 당신의 안방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창피하다는 걸 모르고 계셨던 모양이었는데 사람들은 충격적인 일을 잘 잊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아줌마가 조금만 차분히 했다면 기억하지 않았을 텐데 충격이 클수록 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내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남편과 자식이 있는데 바람피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모텔이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하세요. 대놓고 추잡한 짓을 하면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자식이 보기 창피하죠. 아직도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합니다. 솔직히 제가 비위가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여성이었으면 단번에 도망쳐버렸을 거예요. 정말 마음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과 연애한 나는 너무나 자책스러워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발 우진 씨는 당신처럼 되지 않기를 기원할게요. 진아야, 제발 남자친구와 10년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별을 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 그가 끝까지 날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 집안의 냄새가 지겨워져서 더 이상 미련 없이 그를 떠날 수 있었어. 지금은 그가 자신의 엄마를 원망하며 내 편을 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런 말을 한 날 원망하게 되겠지.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그렇게 망가진 남자친구의 집을 조용히 떠났어. 그 후로 남자친구를 차단했어. 상견례를 하기 전에 이별해서 참 다행이야. 10년 동안 헛될까 봐 아쉽긴 했지만 이혼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몇 년 전 이직해서 지금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참 잘한 선택이었어. 그랬지 않았다면 남자친구와 동료로서 10년을 보내다가 헤어진 것을 사람들이 알아서 뒷말이 나지 않았을까? 아, 진짜 위험해. 동료들은 나의 남자친구를 모를 때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계속해서 예비 시어머니의 추잡한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 사람을 빨리 잊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전 남자친구의 흔적을 지우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만난 한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내 남편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내가 비행을 하는 비행기 안에서 만난 비즈니스석 승객으로 유학파 출신의 젊은 사업가이면서 매너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는데요. 어릴 적 유럽과 프랑스를 오가며 유학한 경험 덕분인지 우리 의사소통도 잘 되고 취향과 생각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연애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지만 결혼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지막 허전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미 한 번 결혼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혼혈인 나를 탐탁치 않아 할까봐 걱정했고요. 하지만 우리 운이 정말 좋아서 시부모님은 나를 흥미롭게 생각해 주셨고 결혼 후에도 여전히 나를 특별하게 대해 주시죠.
시집을 와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공주라고 부르시며 친딸처럼 대해주시네요. 자식으로서 아들이 아니라 딸을 가지고 싶었다며 지금은 남편보다 나를 더 좋아해주시고 챙겨주시는 거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평생 의지할 사람을 만나 안정을 느낍니다. 우리 신혼부부 같은데 남편이 존경스럽고 매일 배울 점이 많습니다. 남편은 내 일을 존중하고 이해해주어 다른 걱정이 없어요. 바쁜 와중에도 비를 마친 채 저를 데리러 오는 남편을 보면 삶의 낙이 됩니다. 전 남자친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투정이 심했었거든요. 그때 파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았던 일도 생각해보면 행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2년간 힘들었지만 이제 안정을 찾고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부부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